다음 주제는요. 아직까지도 이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하죠. 전직 당대표 정청래 전 의원의 막말 기념식. 글쎄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목소리는 좀 너무 세서 저희가 말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분은 종합편성 채널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분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센 얘기들이 그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에서 나왔나 보더라고요. 민영수 원장님, 정봉주 전 의원도 세게 얘기했고 저 말들을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정봉주 의원은 삼성동에서 감옥 가실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제 오늘의 그 안희정 지사의 어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를 제가 일방적으로 두둔한 건 아닙니다. 분노의 정치로 지지자를 결집하면은 공멸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대해서 너무 분노만 가지고 이렇게 친노 운동권 세력이 그렇게 해와서는 그 정치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한데 그 정치 프레임의 분노의 친노 운동권이 보여줘왔던 분노의 정치의 정점의 모습이 바로 어제 저는 저 출판 기념의 모습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저런 건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요. 본인들끼리 좋아서 그냥 박수치고 치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행사일 뿐이지 절대 확장성도 없고 국민의 설득력도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오늘 새누리당이 참 바빴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에도 반응을 내놓고 이 정청래 의원의 출판 기념에서 여러 센 발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 소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의견인지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즉각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 원장님께서는 분노의 정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장우 최고위원의 말처럼 친노 친문의 한계다, 고질병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우리 여기서 이 프로그램 할 때 저 이장우 의원께서 전화 패널로 연결했었죠. 나오신 고용선 의원한테, 고용선 위원한테 고영신 박사요. 예. 네, 막말을 좀 하셔가지고 굉장히 두 분이 당황해하셨던 기억이 나요. 설전으로 좀 정리할게요. 네, 설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내에서도 또 그랬는데 이왕이면은 평소에 막말하시지 않고 균형감 있는 분이 저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예.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대요. 곰은 쓸개로 죽고 사람은 새치 혀로 죽는다. 그래서 관에 들어갈 때도 막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우리 조상들께서 하셨다 그러는데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치인들의 막말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이게 아마 패거리 문화 또는 진영 논리 그러면서 소수 당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데에는 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요번에 막말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막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입지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예. 너무 지나친 자신감에서 저렇게 막 말대포를 함부로 날리다 보면 이게 오히려 본인들을 향한 말대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글쎄 작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감옥 얘기도 나와서 너무 세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글쎄요, 추미애 대표도 이곳 출판 기념회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대표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정말 대선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냐가 아니라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부사도 되지만 그 권력을 의미하는 절대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 하는 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부 원래 목소리 센 분들이 모여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도 민주주의 자유인데 네. 추미애 대표의 얘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참석은 안 했지만 SNS에 응원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글쎄 수권 정당에 목표하는 사람들과 저 사람들의 거리 두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한번 이제 제가 기억을 좀 되새겨 보면 2012년 총선 대선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질래야 질 수 없다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야당한테는 예. 정말 야당한테 유리한 선거였는데 그때 이제 낙꼼수라고 해서 나는 꼼수다라고 해서 김용민 후보가 나와서 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참 방송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어르신들이 이제 시위를 많이 하니까 시청역에 엘리베이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결국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또 스스로 막말하다 됐거든요. 자, 이번 보십시오.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분들이 또다시 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상황을 정말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집권층, 자신의 지지층 내부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 너무나 오만한 것이고 또한 국민들은 저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즉 오만한 발언들에 대해서 야당은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민원장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에서 명확히 입장을 딱 밝히고 끊을 거 끊고 매듭질 거 매듭짓고 그리고 저 출판기념회 참석했던 저런 센 발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그러면 진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완전히 발돋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김종인 전 대표도 문재인을 후보로 해서 대통령 한번 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그나마 어제 저 행사에 문재인 전 대표 원래는 가시려고 하다 안 가셨더라고요. 예.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3자 되면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